안녕하세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발표를 맡게 된 워홀프렌즈 12기 정나래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년간 워홀을 했고요. 홈스테이에서 2개월 동안 지낸 후 룸 렌트로 옮겨 계속 생활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어학원을 다니고 어학원을 마친 뒤 레스토랑 서버로 약 6개월간 일했습니다. 저는 벌써 워홀을 다녀온 지 약 5년이 지났는데요. 이 점 참고하셔서 발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할 파트는 Why입니다. 제가 캐나다로 워홀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바로 비자 발급이 랜덤이라 바로 받을 수도 있고 몇 년을 걸쳐서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캐나다와 호주 두 나라를 두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캐나다 비자 발급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먼저 캐나다를 신청한 다음에 기다려도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호주로 워홀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워홀을 신청하고 2주, 3주 있다가 바로 인비테이션을 받았고 문제없이 진행되어 1월에 신청하여 4월에 최종 승인 레터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권 나라 중에서 가장 저에게는 친숙한 곳이었는데요. 친척들 중에서 캐나다에서 거주했던 분들이 몇 분 계셨어서 어렸을 때부터 얘기도 많이 듣고 경험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캐나다가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붙어 있어 여행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요. 미국은 관광지도 많고 가보고 싶었던 곳도 많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워홀을 진행하면서 여행을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도시 3개를 두고 고민했었는데요.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라 지내기 좋을 것 같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레인쿠버라고 부른다고 해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와 캘거리 둘 다 너무 매력적인 도시지만 이왕 캐나다에서 살아보는 거 저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에서 살아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서 토론토로 도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워홀 목표는 여행과 휴식 두 가지였는데요. 대학생활 중에 번아웃을 느끼고 워홀을 떠났던 것만큼 온전히 쉬는 것에 집중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면서 1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워홀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워홀을 가기 전에 토익이나 오픽 같은 영어 시험을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습득했던 영어 덕분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문제없는 상태라 영어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인 레터를 받고 나서 워홀을 떠날 거라고 부모님께 얘기하니 걱정이 되셨는지 어학원을 등록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하셨습니다. 어학원을 다니게 되면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해 어학원을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어학원은 유학원을 통해 등록하는 방법과 어학원에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유학원 등록은 비자 승인까지 받은 상태라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원하는 나라, 그리고 도시만 얘기하면 유학원에서 리스트업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고르기만 하면 되었거든요. 그리고 어학원을 다닐 때 한국인들끼리 학비를 얼만큼 냈는지 오픈한 적이 있었는데 유학원을 통해서 등록한 학생들이 저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학원이랑 계약된 어학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소개를 받는 어학원들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한국인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학원을 통해 직접 등록하게 된다면 다 찾아보고 계약까지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와 한국인의 비율 등 원하는 대로 따져서 어학원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어학원의 장점이라고 하면 비슷한 영어 실력을 가진 친구들끼리 반을 나눠서 다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서 친구 사귀기에는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스피킹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고 스피킹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아무래도 워홀 생활비 외에 플러스 알파로 어학원 비용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풀타임 코스를 들었었는데요. 오전과 오후까지 수업을 듣는 코스라 저에게는 약간 학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24주로 등록을 했었는데요. 14주,
4개월 이후부터는 약간 지루함이 느껴져서 20주로 어학원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학원을 등록하신다면 3개월에서 4개월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풀타임 클래스를 듣게 된다면 어학원과 일을 병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업을 듣기 때문인데요. 주변에 병행을 했던 친구들을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일을 하면서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학원에서도 문법이라던가 스피킹 스킬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빠른 영어 실력 향상을 원한다면 시간을 내서 따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워홀 생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어학원을 다녔고 이렇게 어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술도 마시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어학원을 마칠 때쯤 일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인디드 같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하는 방법과 한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구인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레주메를 드랍오프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방법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어학원이 끝나고 서티피케이션을 발급받기 위해 한국인 카운셀러분을 찾아갔었는데요. 끝나고 어떤 일을 할 거냐 물어보셔서 서버 쪽으로 일을 구할 거라 얘기했더니 지인분이 서버를 구한다고 연결해 주셔서 인터뷰 보고 채용돼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스토랑에서 서버로 약 6개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서버의 장점은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주방이랑도 계속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았고 그래서 어학원을 다녔었을 때보다 더 영어에 퍼즈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팁을 받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꽤나 이 팁이 쏠쏠해서 저는 팁을 모아서 여행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계속 서 있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크다는 것과 손님이 불편한 건 없는지 신경 쓰고 주방에서 음식이 잘 나오고 있는지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들은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한다면 다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 저는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파티도 했었고요. 공원이랑 해변에 가서 피크닉을 즐기기도 했었습니다. 또 토론토에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서 공연이나 축제를 구경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토론토 국제영화제인 티프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토론토 국제영화제는 북미 최대 프리미어 영화제로 2019년에는 한국영화 기생충이 관객상 3위에 위치하였습니다. 티프에서 봉사하는 방법은 먼저 공고가 올라오면 지원을 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활동 기간 중에 최소 쉬프트 4개 이상의 활동을 하면 됩니다. 프로 봉사활동할 때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쉬프트는 선착순으로 원하는 시간과 베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베뉴들은 빨리 마감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열리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러쉬 티켓이라고 만약 영화 좌석이 노쇼가 나는 것들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판매하는 티켓인데요. 봉사자들은 이 러쉬 티켓이 무료입니다. 하지만 빨리 가서 러쉬 티켓 줄에서 기다려서 구매를 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타임 때는 따로 어디 가지 마시고 봉사자들을 위한 라운지에 가서 의자에서 좀 쉬기도 하고 간식도 먹으면서 편하게 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티프 봉사활동은 지원도 어렵지 않고 티켓 확인이나 상영관 안내 등 간단한 일들을 위주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월 생활 중에 이런 봉사활동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행도 이것저것 다녔었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유명한 밴쿠버와 아름다운 자연관광을 가진 로키 마운틴도 다녀왔고요. 캐나다지만 프랑스 문화를 느낄 수도 있고 한국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한 몬트리올과 퀘벡, 반짝거리는 맨하튼을 볼 수 있는 뉴욕시리, 신비하고 너무 아름다운 컬튼 같은 오로라를 볼 수 있는 북위 62도에 위치한 옐로우나이프.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캐나다와 미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기분이 들었고 한국에서는 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할 것들을 봐서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은 워홀 이후의 애프터입니다. 제가 워홀을 다녀와서 느낀 점은 새로운 환경에 부딪힌 후 잘 생활하고 나서
뭐든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행이라던가 다양한 문화에서 오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한 후 생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또 언어 공부의 중요성을 느껴서 워홀을 다녀와서도 영어의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워홀러분들을 위해 사전에 받은 질문 몇 가지를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워홀을 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라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워홀 후 취업이나 재취업에 대해 걱정이라면 이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워홀 이후의 생활에 대해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워홀을 하면서 회사를 퇴사하고 막 차 타고 오신 분들도 봤었는데요. 그분들도 워홀 생활 잘하고 가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멋지게 생활하시는 것도 보면 나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하지만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영어는 못하지만 빨리 적응해서 워홀 생활을 잘 보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영어 실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워홀을 잘 적응할 수 있냐는 것은 맞다, 아니다로 뚜렷하게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계좌를 개설하고 간단한 자기소개 정도는 해야 지내는 중에 영어 실력도 임프루브 되고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실력이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미리 한국에서 회화 학원을 다닌다거나 전화 영어로 먼저 스피킹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고 배우신 다음에 기본 문법 등을 좀 더 공부해서 워홀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멋진 워킹홀리데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